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앞두고 남자친구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파혼을 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는 저 말고도 다른 여자가 있었는데 정리를 하지 않고 저를 만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돈으로 저와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죠. 뿐만 아니라 저에게 말한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유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남의 돈으로 인생을 쉽게 살려고 했던 남자친구는 결국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를 처음 만난 건 회사 근처 한 카페였습니다. 이날은 늦게까지 야근을 했는데 시원한 커피가 마시고 싶어 카페로 들어갔죠. 어머, 어떡해. 아,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셔츠에 얼룩이 남을 것 같은데 제가 세탁비 드릴게요. 조심하지 않은 제 잘못도 있는데요, 뭘. 아니에요. 이건 100%제 실수예요. 카페에서 마시고 갈 생각으로 머그잔에 커피를 받았는데 마주오던 한 남성과 부딪히면서 그 사람 옷에 커피를 쏟아버렸습니다. 그래도 뜨거운 커피가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저 정말 괜찮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커피를 다 쏟으셔서 한 잔 더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안 마셔도 돼요. 정신이 번쩍 드네요. 자꾸 거절하시니까 제 명함 드릴게요. 세탁하시고 세탁비 알려주세요. 얼룩이 안 지워지면 셔츠 한 벌 새로 사셔도 되고요. 연락처를 달라고 해도 안 주고 돈을 드린다고 해도 계속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명함을 줬습니다. 연락이 올 거라는 생각은 안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최선이라는 생각이었어요. 며칠 동안 내내 신경이 쓰였는데 저도 바쁘게 지내다 보니 그날 일이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이때가 정말 더운 여름이었는데 하필 제가 감기에 걸려서 여름휴가도 반납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누나, 약은 먹었어? 먹었어. 근데 너 어디 가? 베트남. 야, 좋겠다. 그러게 한여름에 무슨 감기야? 너 진짜 누구 놀려? 내가 감기 걸리고 싶어서 걸렸냐? 암튼 올 때 선물 잊지 말고. 봐서. 저와 남동생은 진짜 현실 남매였어요. 감기 때문에 집에만 있는 것도 속상한데 동생이 해외로 놀러 간다고 하니 부러워 미치겠더라고요. 휴가는 일주일이었는데 5일 내내 끙끙 앓다가 기침도 덜하고 머리 아픈 것도 사라져서 좀 살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이때 더 조심해야 한다며 더 잘 먹고 푹 쉬라고 하셨죠. 황금 같은 여름 휴가를 집에서 약 먹으며 보냈으니 한숨만 나왔는데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광고 전화일까 싶어서 받지 않았는데 그랬더니 문자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 김준우라고 합니다. 저번에 카페에서 커피 사건 기억하시죠? 그 일 때문에 전화드렸는데 안 받으시네요. 편하실 때 연락 주세요. 저는 그 문자를 보자마자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탁비 때문이구나 싶었거든요. 이런 일은 또 바로바로 처리를 해주는 게 맞으니까 고민할 것도 없이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바로 전화 주시네요. 네, 저 모르는 번호를 안 받았어요. 셔츠 세탁은 잘하셨어요? 그럼요. 깨끗하게 지워졌어요. 다행이네요. 그럼 계좌번호 불러주실래요? 바로 보내드릴게요. 아니요. 돈 때문에 연락드린 건 아니고 혹시 계속 신경 쓰고 계실 것 같아서요. 아, 그래도 이건 아니죠. 정 그러시면 밥 한 번 사실래요? 생각 못한 제안이라 순간 고민이 되긴 했는데 세탁비도 안 받겠다고 하니 밥이라도 사야겠다 싶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 남자도 회사에서 휴가 기간이라 바로 시간이 된다고 해서 이날 바로 나갔습니다.
어디서 봐야 하나 고민하다 회사 근처로 약속을 잡았고 혹시나 늦을까 싶어 서둘러 나갔네요. 그리고 제가 자주 가는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대접했어요. 여기는 점심시간 때 동료들하고 자주 와서 먹는 곳이에요. 입에는 맞으세요? 네, 맛있네요. 그런데 저도 점심시간 때 여기 몇 번 와봤어요. 그래요? 그럼 혹시 회사가 이 근처이신 거예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 이 남성의 회사는 제가 다니는 회사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회사였죠. 손에 꼽는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복지도 좋고 입사도 쉽지 않은 그런 회사였습니다. 왜 오며 가며 한 번을 안 마주쳤을까요? 그러게요. 그런데 저 실은 그 회사도 합격했었어요. 네? 제가 총 3군데 회사에 면접을 봤는데 한 곳은 떨어지고 지금 직장하고 그 회사 이렇게 두고 붙었거든요. 고민하다 지금 직장으로 선택했고요. 제가 만약에 거기로 다녔다면 같은 회사에 다닐 뻔했네요. 아, 그러셨구나. 저희가 인연이긴 한가 봐요. 이때까지는 이 남자와 제가 연인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세탁비 대신 밥을 사겠다고 나간 자리였는데 나이도 저와 비슷하니 말도 잘 통했고 즐거웠어요. 그리고 또 만날 약속은 따로 하지 않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일은 해결됐다고 생각했죠. 여름 휴가가 끝나고 저는 다시 출근을 했는데 회사 점심시간 때 우연히 그 남자를 또 만났습니다. 만난 장소는 바로 그 식당이었어요. 저는 평소 부서 사람들과 주로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지만 나가서 따로 사 먹을 때는 회사에서 가까운 식당으로 가서 먹곤 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에게 밥을 샀던 곳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곳이라 자주 갔는데 이날도 동료들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가게 된 거였어요. 여기서 또 보네요. 어머, 점심 드시러 오셨어요? 전 벌써 다 먹고 일어나는 거예요. 회사 사람들하고 나왔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전 지금 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그렇게 우연히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회사 근처에서 그 남자를 정말 자주 봤어요. 그 사람이 다니는 직장은 저희 회사에서 한 20분 거리에 있었기에 동선이 겹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우연히 반복되다 보니 저희는 가끔 연락도 하는 사이가 되었는데 저와는 코드가 참 잘 맞았습니다. 자주 연락하며 지내면서 친해졌고 사귀게 되었죠. 사귀는 동안 남자친구는 저에게 정말 잘했는데 한 번은 남자친구 회사 사람들과 만난 적도 있었어요. 퇴근 후 만나기로 했는데 좀 늦을 거라고 하길래 제가 남친의 회사 앞으로 가게 되었죠. 수아야, 미안해. 괜찮아. 그래도 생각보다 일찍 끝났나 보다. 그런데 여기 오랜만이다. 나 전에 면접 보러 왔을 때 이후로 처음이야. 그래? 아참, 여기 인사해. 나랑 같은 부서 동기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얘가 나랑 제일 친해. 동민이라고 어릴 때부터 친구거든. 그런데 같이 회사에 들어간 거야? 그렇지. 우와, 신기해. 남친 회사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친은 회사 사람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친하다는 동기를 저에게 소개해 주었는데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라고 했죠. 이날은 시간도 늦고 해서 남친의 회사 구내식당에서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남친 친구도 친절하니 되게 젠틀해서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약 1년 반 정도를 진지하게 만났습니다. 27살의 남친을 처음 만났고 연애를 하다 보니 몇 달간은 썸을 타다가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하면서 어느새 제 나이도 30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2살 많았던 남친은 저에게 결혼하자는 말을 참 많이 했는데요.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에게 잘해주었고 많이 사랑해주고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사귀는 동안 남자친구네 집에 인사도 갔었는데
부모님은 경기도에서 작은 인쇄 공장 하나를 함께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아주 선한 인상으로 저를 편하게 해주셨고, 일하느라 바빠서 자식들한테 해준 게 없어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특히 남자친구는 집에서 막내였는데 어머님이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고, 저를 보시고는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다행이라고 하셨죠. 저희 집에도 남자친구가 다녀갔는데 부모님이나 남동생 모두 좋게 봤습니다. 저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엄마가 그렇게 좋냐고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제 남동생에게도 잘했습니다. 처남될 사이라면서 미리 점수를 따놔야 한다면서 말이죠. 무엇보다 제 남동생이 남자친구의 회사를 목표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던 중이라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빠르게 친해지기도 했습니다. 제 친구들에게 남친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했었는데 여자에 대한 매너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오늘 안 피곤해? 왜 피곤해? 자기랑 만나는 날은 하나도 안 피곤하지. 내 친구들 만나서 불편했을 텐데. 하나도 안 불편했어. 그런 걱정은 넣어둬. 발이야. 왜 그래? 이거 어제 산 구두인데 발 뒤꿈치가 까진 것 같아. 새 구두라서 그런가 보다. 잠깐만. 발이 아프다고 했더니 남자친구는 차 트렁크에서 뭔가를 꺼내왔습니다. 이거 신어. 차에 슬리퍼도 가지고 다녀? 이런 건 기본이지. 나도 가끔 구두 오래 신고 있어서 발 아플 때 있거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차에 두고 다녀. 그런데 여자 슬리퍼네? 자기랑 만나면서 미리 준비해둔 거야. 언제 필요할지 모를 것 같아서. 그래, 고마워. 구두 벗으니까 한결 낫다. 남자친구가 저에게 잘하는 만큼 저도 남친의 부모님께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도 정말 잘했으니까요. 두 분은 일이 없는 날은 그저 집에서 쉬시는 게 전부일 정도로 외출이 거의 없으셨는데요. 남친이 바빠서 저와 못 만나는 날에는 제가 일부러 찾아가 남친의 부모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어색하고 불편하니까 가끔 남친을 통해 선물을 드리는 정도였으나 몇 번 찾아뵙고 나니 어려운 일도 아니더라고요. 비싼 선물이 아니어도 너무 좋아하시고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는 것도 정말 좋아하셨죠. 살면서 내가 이런 곳에서 밥을 다 먹어보네. 당신도 처음이잖아요. 나는 친구랑 몇 번 왔지. 그래요? 나 하나 좀 데리고 오지. 집에 있는 게 제일 좋다면서? 저랑 준우 씨랑 결혼하면 더 좋은 곳 많이 모시고 다닐게요. 정말? 그럼요. 뭐 어렵나요? 말만 들어도 너무 좋다. 그러게, 우리 막내가 제일 장가를 잘 가는 것 같아. 대단한 곳에 가지 않아도 두 분은 저렇게 좋아하셨고, 남친이 집에서 막내이다 보니 부모님은 나이가 좀 있으셨습니다. 남친의 위로 누나의 형까지 총 5남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신경을 많이 써드려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결혼해서 밥벌이나 제대로 할런지 모르겠네. 준우 씨 정말 대단해요. 그 회사 들어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 난 말해줘도 잘 모르지. 무슨 회사 다니고는 있다고 하는데 거기가 그렇게 좋아? 그럼요. 알아주는 회사예요. 뭐 집에 와서 우리랑 통 말도 안 하니까 우리가 뭐 아나? 남자친구는 제 앞에서는 말도 많고 재미있는 사람이었지만 집에서는 아니더라고요. 집에 가면 말도 잘 안 하고 과묵한 스타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하면 살가운 며느리가 되어야겠다 생각했어요. 남친은 양가 인사 후 제 남동생과도 따로 연락을 하며 지냈습니다. 답장이 너무 늦네. 너 또 준우 씨한테 문자했어? 회사 면접 때문에 궁금한 게 있어서. 준우 씨 바쁘다고 몇 번을 말하냐? 그래서 나도 요즘엔 하루에 딱 한 번만 문자한다고. 언제 보냈길래 그래?
아침 9시에 보내는데 아직도 답이 없네. 그런데 오늘 주말인데 데이트 안 가? 준우 씨하고 오늘 친구들하고 약속 있다고 했거든. 시간 날 때 답 주겠지. 기다려봐. 남동생은 회사 면접 준비로 남친에게 가끔 문자로 궁금한 걸 물어보곤 했는데 답장이 늦을 때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그저 바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양가 인사도 했겠다. 저희는 얼마 뒤 상견례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둘이 알아서 한다고 하네요. 네네, 저도 들었습니다. 솔직히 집에서 뭔가를 해주기도 어려웠는데 우리 준우가 걱정 말라고 하니까 고마울 뿐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애들이 힘들다면은 지원은 해줄 생각이었는데 대출을 받더라도 둘이 해보겠다고 하니 지켜보죠. 상견례 날 양가 부모님은 저희를 기특해 하셨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서로 어느 정도 돈을 모았는지 오픈했는데요. 신혼집을 어디로 알아보면 좋을지도 얘기를 나누었어요. 남친은 대학 졸업 후 군대까지 다녀오느라 저보다 직장 생활을 늦게 시작해서인지 모아놓은 돈은 제가 좀 더 많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봉은 서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앞으로 맞벌이로 살면서 저축도 많이 하고 살면 여유롭게 살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상견례를 마친 뒤 결혼 날짜를 잡았고 그 날짜에 가능한 식장부터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저는 웨딩홀에 큰 욕심이 없어서인지 비싸고 화려한 곳보다는 동선 좋고 식비도 적당한 곳으로 마음이 가더라고요. 다행히도 남자친구가 제 의견을 존중해줘서 적당한 곳으로 예약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하다 보니 할 게 진짜 많더라고요. 뭘 그렇게 열심히 쓰고 있어? 아, 엄마. 엄마도 결혼할 때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 어디 좀 봐. 뭐가 이렇게 많아? 옛날에는 스드메 이런 것도 없었지 뭐. 그냥 예식장 예약하면 거기서 드레스 빌려주니까 그거 입고 사진 찍고 그게 끝이었어. 아, 복잡하다. 이걸 언제 다 하지? 이제 웨딩홀 하나 예약했는데. 결혼식이 내년 봄인데 뭘 그렇게 급하게 해. 천천히 하나씩 해봐. 한 가지 다행인 건 예비 시댁에서는 별다른 예단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기 아들하고 결혼해 준 것만 해도 고맙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서로 안 주고 안 받는 걸로 했죠. 결혼한 친구들 중에서 예물을 잔뜩 받은 친구가 있었는데 받을 때는 좋기는 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면 반지나 목걸이, 팔찌 이런 것들은 할 일이 별로 없어서 보석함에 넣어두기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자친구는 예물도 서로 반지 하나씩만 해서 나눠 끼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주말에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평소 주말에는 친구들과 약속이 많아서 저녁에 잠깐 보거나 했는데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 보니 주말에 만나서 같이 상의하고 부동산에 가서 여기저기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이날도 만나자마자 부동산부터 갔습니다. 이렇게나 비싸요? 그럼요.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죠. 그럼 더 작은 평수로 보시겠어요? 일단 오늘은 그만 볼게요.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혹시 괜찮은 매물 나오면 전화 드릴게요. 네, 수고하세요. 그렇게 부동산에 갔다가 몇 군데 집을 둘러보고는 나왔습니다. 우리 20평대 아파트 얻으려면 대출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 거야? 둘이 모은 돈 빼면 한 2억은 대출 받아야겠다. 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차라리 무리해서 사지 말고 전세는 어때? 전세도 나쁘지 않지. 일단 좀 더 알아보자. 하도 돌아다녔더니 배도 고프고 해서 식당을 찾던 중이었는데 바로 근처에 백화점이 있어서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백화점으로 갔고 식당에서 밥을 먹은 뒤 주얼리 매장으로 갔습니다. 이곳은 예물 중에서는 고가 브랜드에 속하는 매장이었는데 특히 예물 시계를 많이 하는 바로 그곳이었어요. 다른 건 안 하고 반지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괜찮은 브랜드에서 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남자친구도 이에 동의했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매장 앞에서 자꾸만 들어가길 망설이더라고요. 수아야, 우리 반지는 다음에 볼까? 왜? 여기까지 왔는데 구경이나 하고 가자. 손에도 껴보고. 나 오늘 옷도 좀 그렇고. 뭐야? 누가 백화점 가는데 차려입는다고. 저는 그렇게 남자친구를 데리고 해당 매장으로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웨딩 반지 좀 보려고 왔어요. 어머나, 결혼하시는 거예요?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직원분이 몇 가지 디자인을 꺼내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손에도 껴보고 이것저것 비교하고 있었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전화를 받으러 잠시 자리를 비워서 혼자 보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다른 직원이 제 쪽으로 다가오더니 놀라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 손님, 다른 디자인도 있는데 안쪽에서 물건 보여드릴게요. 아, 그래요? 안에 들어가서 봐야 하나요? 네, 안쪽에 물건이 더 있어요. 저 그런데 남자친구가 잠깐 전화를 받으러 나갔는데 들어오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직원분의 안내를 받아 안쪽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살면서 명품 매장 VIP룸은 처음이었는데 저는 들어가서 반지를 본 게 아니라 기가 막힌 남자친구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지는 어디 있어요? 갑자기 저 때문에 놀라셨죠? 직원이 저를 따로 불러서 몰래 보여준 것은 반지가 아닌 바로 사진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사진이었는데 그 옆에는 다정한 모습으로 어떤 여자가 같이 있었죠. 그 배경은 바로 제가 있는 VIP 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제 남자친구 사진을 왜... 제가 그냥 모른 척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서요. 저분 손님 남자친구 말이에요. 따로 만나는 사람 있어요. 네? 갑자기 이런 말씀 하시니까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대체 이 사진을 어떻게 갖고 계신 건데요? 처음에는 좀 불쾌했습니다. 갑자기 남자친구에 대해서 안 좋게 말했으니까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결혼할 사람의 말을 믿지 처음 본 사람의 말을 더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직원에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대체 이 사진이 왜 그쪽한테 있고 저한테 보여주는 의도가 뭐예요? 고객님, 남자친구분과 만나는 사람이 저희 매장 VIP세요. 이 사진은 두 분이 처음 커플링 맞추고 찍은 사진이고요. 그날 남자친구와 같이 온 여성은 커플링을 맞추고는 기념이라며 사진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직원이 자기 폰으로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을 고객한테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고객님 사진을 지우지 않고 가지고 있던 건 잘못입니다. 저도 일하느라 바빠서 사진 지울 생각을 못하고 지냈어요. 그 사진을 찍었던 시기가 언제예요? 3년 전이에요. 3년 전이면 제가 남자친구랑 알기 전인데요? 기분은 나쁘지만 저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얼마 전에도 두 분이 저희 매장 찾아오셨어요. 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 전이면 언제요? 직원이 말한 날짜를 확인해 보니 그날 남친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해서 저와 만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남의 일인데 왜 이렇게까지... 제 눈에는 정상적인 관계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상대 여성분이 돈이 정말 많으셔서 저희 매장 VIP이신데 나이가 좀 있으세요. 처음에는 저나 다른 직원들도 연인 사이로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화하는 걸 듣고는 사귀는 사이라는 걸 알았죠. 거기다 손님 남자친구분은 그렇게 반지나 시계를 선물 받고 나면 며칠 뒤에 다시 매장에 와선 환불해 갔어요. 환불을요? 왜요? 그건 저희도 모르죠. 무조건 현금으로 구입하시는 분이라 바로 환불 처리해드렸는데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두 분이 들어오셔서 결혼하신다는 말을 듣고는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니 온몸에 힘이 다 빠졌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혹시나 사람을 잘못 보고 이러는 건 아닌가 싶어 사진을 보고 또 봤는데 남자친구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매장도 아니고 백화점 명품관이라면 직원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괜히 고객 정보를 함부로 흘렸다가 근무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에 거짓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기 전 해당 직원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남자친구와 만나고 있다는 그 여자를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저의 존재를 아는지 대체 어떤 관계인지 모두 알고 싶었어요. 그 여성분 매장에 오시면 이 번호로 전화드리면 될까요? 네, 거기 적힌 핸드폰 번호로 전화 주세요. 꼭이요. 그렇게 저는 직원과 함께 VIP 룸 밖으로 나갔는데 남자친구는 아직도 통화가 안 끝난 건지 자리에 없었습니다. 일단 저는 매장에서 나와 남자친구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어디야? 이제 통화가 끝나가지고 가려던 참이야. 나 나왔어. 그래. 그럼 여기 5층으로 와. 남친이 있는 곳으로 갔더니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누구길래 그렇게 통화가 길었어? 아, 친군데 무슨 고민이 있다고 해서 들어주느라. 미안해. 반지는 봤어? 마음에 드는 건 있었고? 같이 봐야지. 나 혼자 본다고 안 와. 그렇게 기분이 다운된 채로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냥 다 꿈이길 바랐습니다. 차라리 과거에 만났고 지금 다 정리가 된 상태라면 절 만나기 전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길 수 있는데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오늘 컨디션 안 좋아? 저녁 먹은 게 소화가 좀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집에 가기 전에 약국 들리자. 내가 소화제 사올게. 됐어. 됐기는 체한 거 무시하면 큰일 난다고. 아니, 됐다니까. 집에 약 있어. 소아야. 미안해. 속이 안 좋아서 예민해졌나 봐. 나 저 앞에서 내려줘. 소화시킬 겸 걸어갈게. 그렇게 저는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남자친구의 차에서 내려 혼자 걸어갔습니다. 집에 인사를 하기 전이었다면, 아니, 상견례를 하기 전이었다면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 혼자 끝내면 됐으니까요. 그냥 헤어지고 끝낼 만큼 일이 간단하지 않아서 더 미치겠더라고요. 엄마, 나왔어. 수아 왔어? 아니, 너 얼굴이 왜 이래? 집에 소화제 있어? 잠깐만. 뭘 먹었길래 체했어? 그냥 밥 먹었는데 속이 안 좋네. 자, 얼른 먹고 한숨 쉬어. 약을 먹고 누웠는데 속은 아프고 잠은 안 오고 이제 머리까지 지끈거렸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잠을 청했어요.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새벽 2시였는데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많이 왔었더라고요. 부재중 전화만 10통이 넘었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니 문자도 많이 와 있었는데 수아야, 속은 좀 어때? 걱정돼서 전화했는데 안 받네. 이거 보면 전화 줘? 아직도 내 문자 못 본 거야? 연락 기다리다 잔다. 아침에 통화하자.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늦은 시간이라도 바로 전화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겠지만 문자조차 보기가 싫었습니다. 남자친구한테 제가 들은 얘기를 다 말하고 상황을 설명해 보라고 할까 생각도 했는데 남자친구 모르게 그 여자부터 만나서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은 백화점 직원으로부터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남자친구 연락을 아예 끊을 수는 없어서 가끔 통화하는 정도였습니다. 얼굴을 보기 싫어서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만남을 피했습니다. 누나, 요즘 데이트 안 해? 주말마다 나가더니 요즘 왜 안 나가는데? 왜? 이것 좀 봐. 남동생이 저에게 보여준 건 남자친구한테 온 문자였습니다. 제가 어디 아픈지,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제 남동생에게 연락해서 묻더랍니다. 그냥 무시해.
싸웠어? 넌 몰라도 돼. 그런데 그때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그 백화점 직원한테서요. 몇 시라고요? 이따가 오후 2시에 방문한다고 전화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락 드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전화 감사합니다. 저는 직원의 전화를 받고는 급히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뭐야, 데이트가? 아니야, 맞구먼. 넌 공부나 해. 진짜 누나 속도 모르고 동생은 놀려대기만 했는데 그런 말에 신경 쓸 새가 없었습니다. 저는 급히 백화점으로 갔어요. 가는 동안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계속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에 도착 후 그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에게 연락을 준 직원은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고 저는 다른 직원에게 안내를 받아 물건 보는 척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2시가 되자 어떤 여자가 매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딱 봐도 나이가 좀 있어 보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을 했더라고요. 고개를 돌려 얼핏 보긴 했지만 그날 사진에서 본 그 여자가 맞았습니다. VIP라고 하더니 그 여자는 매장에 들어오자마자 안쪽으로 직원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를 뒤쫓아 나가서는 말을 걸었습니다. 네? 김준우라고 아시죠? 누구세요? 저 김준우 씨 여자친구예요. 그러자 그 여자는 놀란 얼굴을 하고는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잘 됐다 싶었습니다. 모른 척하고 그냥 가버리면 어쩌나,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먼저 얘기를 하자고 하니 다행이었어요.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긴 저희는 남자친구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우 여자친구라고요? 네. 그런데 내가 누군 줄 알고 나한테 말을 걸었어요? 그건 정말 죄송합니다. 아까 그 매장에서 제가 얼마 전에 준우 씨랑 반지를 보러 갔는데 해당 직원분이 남자친구 얼굴을 알아보고는 저한테 몰래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오늘도 여기 오신다고 해서 일부러 찾아왔고요. 그 직원분한테는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일단 알겠고, 언제부터 만났어요? 만난 지 2년 다 돼갑니다. 저는 준우랑 만난 지 5년 넘었어요. 그쪽보다 훨씬 전부터 만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바람을 피웠네 이런 얘기는 삼가해 주세요. 네. 그런데 두 분은 어떤 사이세요? 얘기 들었다면서요. 나도 준우 여자친구인데?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거죠? 두 사람 어떻게 만났어요? 얘기가 길지만 우연히 카페에서 만난 인연으로 사귀게 됐어요. 그리고 마침 제가 다니는 직장하고 준우 씨네 회사하고 멀지 않다 보니까 자주 만났고요. 회사요? 네. 하, 혹시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내가 만나고 있는 김준우는 회사 안 다니는데? 그럴 리가요. 여기 이 회사 다니고 있는데. 저는 그 여자에게 남친의 명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여기 회사로 전화해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전화할 일이 없어서 안 해봤는데 그건 왜요? 그 명함 가짜예요. 나도 처음에 그 명함 받았었거든요. 뭐라고요? 저 준우 씨네 회사에도 가봤는데요? 어디까지 들어가 봤는데요? 회사 로비요. 이봐요, 아가씨. 김준우는 지금 회사 안 다니고 있고 백수예요. 분명 그 회사 같은 부서 사람하고도 인사했는데 혹시 그 사람 이름이 이동민이에요? 맞아요. 어릴 때부터 친구였고 같은 회사 들어갔다고 해서 제가 신기하다고까지 했는데 그 이동민이라는 사람은 그 회사 다니는 건 맞는데 준우는 아니에요. 둘이 친구라서 그쪽을 같이 속인 것 같네요.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만나는 여자가 있는 것도 속였고 직장도 속였다는 건데 진짜 모습은 대체 뭔지 당황스럽기만 했죠. 이런데도 계속 만날 건 아니죠? 저도
헤어질 생각인데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뭐, 뭐라고요? 결혼이요? 네. 상견례까지 다 하고 식장 예약도 했고요. 저와 얘기하면서 아무렇지 않아 하던 그 여성은 결혼이라는 말에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 결혼하자고 했는데요? 준우 씨가요. 그 말에 그 여자는 화를 겨우 참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더니 그동안 있었던 일을 술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가 보다시피 내가 나이가 좀 있어요. 준우보다 13살 많다고요. 저한테도 처음엔 아가씨 말처럼 명함 주고 그 회사 다닌다고 했고 대학은 어디 나왔고 하면서 자기 어필을 막 하대요. 나보다 한참은 어려 보여서 고민 좀 했는데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나이에 남자를 안 만나봤겠어요? 딱 봐도 거짓말하는 게 눈에 보이길래 몇 번 추궁했더니 회사도 가짜, 대학도 가짜였죠. 그래서 정리하려고 했는데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더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나도 많이 좋아했고요. 내가 돈이 아쉬운 사람도 아니고 나 좋다는 그 마음은 진짜라고 믿고 지금까지 만나고 있었네요. 여태 다른 여자 문제로 속 썩인 적 없어서 그걸로 만족했는데 결혼이라니 기가 막히네요. 그럼 저한테 했던 건 다 연기였단 말이에요? 항상 정장 차림에 사원증도 목에 걸고 있었고 회사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으러 식당에 온 것도 몇 번 봤는데 그 회사에 친한 친구가 있는데 뭔들 못해요. 퇴근 시간에 맞춰서 미리 회사 가서 나오는 척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요즘 돈만 주면 못하는 거 없는 세상인데 명함이나 사원증 그거 하나 못 만들겠냐고요. 저희 결혼하는데 서로 연봉이 얼만지도 공개했는데요. 연봉 계약서도 저한테 보여줬다고요. 아가씨가 연봉 계약서가 회사별로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 다 알아요? 어디 인터넷에서 출력해서 이름만 바꿔서 보여준 거겠죠. 그런데 결혼 날짜 잡았으면 부모님 다 만나봤겠네요? 물론이죠. 양가 인사도 했고 상견례도 다 했는데. 그랬더니 그 여자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 진짜 기막히네요. 저 준우랑 5년 넘게 만나고 있지만 한 번도 준우 부모님 본 적 없어요. 그런데 아가씨는 인사까지 했다고? 나한테 거짓말 들켰을 때도 이렇게 배신감 들지 않았는데. 그래서 어쩔 생각이에요? 파혼 해야죠. 내가 볼 땐 준우가 그쪽 정말 좋아하는 것 같네요. 부모님한테 인사까지 시킨 거 보면. 글쎄요. 저한테 다 속였는데 저에 대한 마음이 진심일 리가요. 이날 그 여자를 만나고 집으로 오는데 눈물은커녕 하나도 슬프지가 않았습니다. 바보같이 속은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고 그 친구라는 사람도 용서할 수 없었죠. 애들 장난도 아니고 도울 게 따로 있지. 저는 시간을 더 길게 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제일 먼저 말씀드렸어요. 예상대로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 아빠, 저 드릴 말씀 있어요. 응? 뭔데? 아빤? 여보! 수아가 할 말 있대요. 얼른 나와봐요. 그래. 무슨 말인데? 이건 뭐야? 청심환이네. 일단 이거 드세요. 너 왜 그래? 엄마 무섭게? 아이, 빨리. 알았어. 먹으면 되잖아. 자, 됐지? 얼른 말해봐.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머뭇머뭇거리다가 결국 다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는 손이 떨린다면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하셨고 아빠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빠, 괜찮아? 너 그거 다 사실이야? 네. 이 자식을 그냥 내가 가만두나 봐. 설마 그 집 부모까지 다 알면서 우리 속인 거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준우 씨 부모님은 모를 거야. 그럼 더 나쁜 자식이네. 자기 부모까지 속이고. 저는
부모님께 크게 혼났지만 속은 후련했습니다. 그리고 자책했죠. 얼마나 멍청하면 그렇게 속이는데 의심조차 안 했을까 하고요. 하지만 정말 작정하고 속이는 데는 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내 자신만 원망하며 시간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 남자친구를 불러냈습니다. 그 친구도 함께요. 수아야, 너 요즘 왜 이렇게 바빴어? 일이 좀 많았어. 미안. 보고 싶어서 혼났잖아. 그랬어? 그런데 동민 씨는 어디쯤이래? 지금 오고 있을 거야. 차가 좀 막힌다고 아까 연락 왔어. 30분 내로 도착할 거야. 그런데 우리 오랜만에 데이트하는 건데 꼭 그 자식이 껴야 돼? 난 둘이 만나고 싶은데. 자기랑 아주 친한 친구잖아. 언제 한번 밥 사고 싶었는데 오늘 만나는 김에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 같이 밥 먹는 것도 좋지. 그럼 밥만 먹고 가라고 하자. 우리 둘이 영화도 보고 하면 좋잖아. 그리고 몇 분 뒤 남친의 친구인 동민 씨도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는 주문을 하고는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기다리는 건 음식이 아닌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그날 제가 그 여자를 만나고 헤어질 때 같이 얘기한 게 있었거든요. 그 여자도 저도 서로 당한 게 억울해 그냥은 못 넘어갈 것 같아 받은 대로 돌려주자고 말이죠. 오, 맛있겠다. 자기야, 얼른 먹어. 수아 씨, 잘 먹을게요. 네, 많이 드세요. 준우 씨는 맛있어? 맛있다. 넌 왜 안 먹어? 나도 먹을게.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왔는데 제가 계속 서 있자. 왜 그래? 어? 아, 누가 올 사람이 있어서. 왜 이렇게 안 오지? 누군데? 혹시 자기 친구야? 아니, 친구는 아니고 VIP라고 있어. VIP? 저 그럼 밥도 먹었으니까 전 먼저 가볼게요. 둘이 데이트하세요. 아니에요. 동민 씨도 잠깐만 기다려요. 같이 만날 거니까. 그렇게 한 20분 정도를 서 있었는데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남자친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그런지 크게 놀랐고 옆에 있던 남친 친구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준우야, 너 여기서 뭐해? 저기 누나, 잠깐 나랑 어디 가서 얘기 좀 하자. 가긴 어딜 가? 그리고 이동민 씨, 어딜 가려고요? 남자친구는 도망가려 했지만 그 여자가 붙잡는 바람에 도망치지도 못하고 가방으로 엄청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 동민이라는 그 남친 친구도 다 알면서 저를 같이 속였으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고요. 미안해 누나. 내가 다 설명할게. 설명? 야, 네가 뭔데 설명을 해? 난 네가 거짓말한 것도 다 용서했어. 날 순수하게 좋아한다는 말에 그거 하나 믿고 너한테 용돈도 주고 차 사주고 특별한 날 아니어도 비싼 선물 해주고. 그런데 그건 내가 사달라고 해서 사준 게 아니잖아. 누나가 사주고 싶어서 사준 거지. 이게 진짜 너 완전 바닥이구나. 아이 누나, 말로 하자. 착해 내놔. 누나. 더 맞아야 정신 차릴래? 여기 차도 네 거 아니었어? 참나. 신발 벗어. 이건 좀 너무 치사하잖아. 그리고 지금 입고 있는 그 수트도 내가 사준 거네? 넥타이까지. 설마 옷도 달라는 건 아니지? 왜 아니야? 여기 내 앞에 곱게 접어서 놔. 이날 그 여자는 남자친구가 벗어놓은 옷과 신발 그리고 차키까지 싹 다 챙겨서는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만 돌아가려고 했고요. 수아야, 수아야! 어딜 따라와? 저리 가! 미안해 수아야. 정리하려고 했어. 정말이야. 그 말을 왜 아까는 못했어? 그 여자 앞에서는 왜 못했냐고. 나랑 결혼하고도 계속 만나려고 했겠지. 돈 나올 곳은 거기뿐이니까.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수아야. 너 백수라면서 돈은 어디서 나서 나랑 결혼하려고 했어? 저 여자가 주는 용돈으로? 진짜가 있긴 해?
나한테 말한 것 중에 진짜가 있긴 했냐고. 그리고 동민 씨도 그렇게 살지 마요. 친구라면 더 말렸어야지. 어떻게 이런 일을 도와요? 그 회사도 대학도 다 가짜인 줄 알면서. 미안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러지 말라고 말렸어요. 근데 준우가 이번엔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생겼다고 그러길래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저 수아야, 그런데 너 차 가져왔어? 뭐? 지금 내 꼴이 이런데 어떡하냐. 차 좀 태워주라. 어? 제정신이야?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차를 태워달래? 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서 뺨을 세게 때려줬습니다. 그 여자한테 한참을 두들겨 맞아서인지 저까지 때린다고 신경질을 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날 이후로 저에게 지겹도록 전화를 해왔어요. 문자도 엄청나게 보내왔죠. 그런데 차단을 했더니 다른 번호로 전화에 문자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집 근처에서 전 남친을 만났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전 남친은 바로 무릎을 꿇고는 수아야,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다 진짜야. 진심이라고. 옷차림이 많이 달라졌네? 나 만날 땐 항상 수트 입고 나오더니? 내 진짜 모습 보여주려고 이렇게 왔어. 웃기지 마! 네 돈 주고 산 수트가 없었겠지. 그리고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고 했을 텐데? 내 진심을 왜 몰라줘? 진심? 너 그 여자한테도 그랬다며? 거짓말 들키니까 진짜 좋아해서 그랬다면서! 좋아하는 마음은 진심이라고. 이제 나한테까지 그러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 준비할 거냐? 아니야, 정말 아니야. 내가 진짜 사랑한 건 너 하나라니까. 야, 너 그 여자한테 가서는 나랑 정리한다고 그랬다며? 뭐?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 그렇게 살고 싶냐? 얼마 전 그 여자로부터 문자 하나를 받았는데 자기를 찾아와서는 저와는 정리할 테니 다시 받아달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그 여자도 이제 믿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혹시나 제가 받아줄까봐 미리 말을 해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전 남친은 제 앞에서 아주 싹싹 비는데 진짜 혼자 보기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에 바로 신고했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불러냈죠. 야, 너 어떻게 사람 진심을 몰라주고. 사기꾼이 하는 말을 나보고 믿으라고? 그리고 제 전화에 먼저 도착한 남동생은 전 남친을 보고는 너 잘 만났다. 이 사기꾼아. 우리 누나한테 그동안 무슨 짓을 한 거야? 여긴 또 왜 나타났어? 처남, 마침 잘 왔어. 내 얘기 좀 들어봐. 아, 처남! 어떻게 날 때려? 누가 처남이야? 정신 못 차린 것 같은데 더 때려줘? 그리고 몇 분 뒤 경찰이 왔고 저는 전 남친을 스토커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잘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고민했더라면 더 나은 방법도 분명히 있었겠죠. 하지만 저도 그런 일을 겪고는 머릿속이 복잡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전 남친을 상대로 혼인빙자 사기죄로 고소도 했습니다. 살면서 제가 이런 일을 겪을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알아보니 혼인빙자 사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기죄 처벌을 받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전 남친은 저에게 모든 것을 거짓으로 속였고 그로 인해 돈까지 쓰게 만들었으니 사기죄로 벌을 받아야 했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도 있고 무엇보다 심리적 고통이 컸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좀 걸렸지만 전 남친은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끝까지 추접스러운 모습도 저에게 보여줬어요. 그 여자와 완전히 정리했다면서 선물 받은 것도 다 돌려주고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 진짜 자기 모습만 봐주면서 다시 시작해보자고 하더라고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나 싶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정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도움을 준 백화점 직원에게도 사례를 두둑하게 했습니다. 그 직원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아마 계속 속아서 결혼까지 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런 일이 있고 난 후 저희 집에서는 제 나이가 30이 넘었음에도 결혼 얘기는 안 하십니다. 제 걱정하시느라 그런 건데 시간이 지나면 아무렇지 않게 될 날이 오겠죠? 참, 제 동생은 얼마 전 취직을 했습니다. 바로 그 회사요. 면접 통과가 어려운 회사였는데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암튼 저는 그런 안 좋은 일을 겪었지만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씩 더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 사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